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8월 26일이고 화요일인가요? 예, 화요일입니다. 예,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말 그대로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결과도 예상했던 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짐작을 하고 추정을 했던 부분들을 확인하는, 예, 이런 부분들이 되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과 거기에 나타날지 모르는 난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짐작하고 상황을 풀이해 보는데 조심하고, 조심할 건 더 조심하고, 힘을 집중해야 될 부분 힘을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 기반이, 실체적 기반이 공고해졌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뭐 이걸 보시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밤에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서 한국에서 뭐 숙청을 하고 교회를 뭐 급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서 큰 논란이 됐죠. 사실은 엄청난 외교적 결례입니다. 두세 시간 앞두고 해외 정상을 부정하는, 상대국 정상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을 던진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예.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제가 대문사진에 사용한 것처럼 트럼프의 태도는 완전히 또 돌변했어요. 정작 이재명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냉탕으로 시작해서 온탕, 엄청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몇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꼭 깊게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일단 외교적 결례란 부분에 대한 것을 분다시 짚어줘야 되고, 왜 그랬을까? 예, 트럼프의 목적이 무엇일까? 자, 많은 분들이 이제는 트럼프가 우리의 정의의, 윤석열을 구해줄 정의의 사도도 아니라는 것도 아실 거고, 또한 돈키호테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지난 수개월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건을 지금 해결해 내고 있잖아요. 예. 자, 일단 한번 가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아마 이것이 이제 트럼프가 SNS에 올린 메시지죠. 뭐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이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일단 이 단어는 펄지 하면은 이것을 깨끗이 훑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뭐 관을 깨끗이 씻어낸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펄지. 그러니까 숙청을 한다는 뜻이고, 레볼루션은 다 이러면 아시다시피 혁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국내 보도 몇몇을 보니까 누가 이런 헛소리를 트럼프한테 했냐.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과연 미국과 트럼프가 한국적 상황을 전혀 모르냐? 이재명은 처음 봤죠. 근데 한국적 상황을 전혀 모르냐? 뒤에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예. 당연히 한국에서 중요한 사태가 지나갔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윤석열 건이죠. 미국 대사관 보고서, 뭐 CIA 끈앞풀들이 얘기를 흩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원 끈앞풀. 여기서 올라간 정보를 다 보지는, 뭐 모든 국가를 다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 정보는 엄청나게 세심하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가 있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왜 그랬을까, 트럼프는. 네. 자, 저는 처음 이 사안을 듣고, 파토를 내려고 하나? 네,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파토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파토가 되려면, 이재명과의 미팅이 의미가 없어지려면 트럼프한테, 그래도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바로 찾아본 것은, 우크라이나전 종전으로 가는 길에,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러시아 쪽을 바로 찾아봤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분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몇몇 분들은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자고 아침에 봤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쪽에 제가 요즘 계속 소개드리는 타스 통신의 딱 데모 사진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여자는 러시아 외무부의 대변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러시아가 모스크바가 알래스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보자마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에 대충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잘 되고 있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과의 한국과의 미팅,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은 한 패키지예요. 그것은 뭐냐?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고 북미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거든요. 그 준비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진짜 마음 먹고 제대로 해보자. 문재인 때 시작했고 윤석열한테 압박을 해서 담대한 구상으로 받아낸 그것을 현실화시키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새로 왔다. 처음 얼굴을 본다. 이겁니다. 이 사람한테 지금 트럼프 1기 때 대비해서 미국의 입장은 훨씬 더 곤란해졌고 북미 종전선언에 그런 기대, 북미 종전선언의 몸값은 푸틴과 세계 정세가 바뀜으로 해서 특히 푸틴의 조정,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북미 종전에 그런 미국의 기대가 엄청나게 크고 미국의 미래가 걸려있다. 오늘 쭉 내용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런 사안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처음 본다. 미국의 운명을 이 사람이 쥐락펴락할 수 있고 벌써 사전이 이 30분 2시간 이야기 해가지고 오늘 언론에 발표된 내용들이 다 여러분 협의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다 해오던 겁니다. 거기서 한국의 협상 태도가 상당히 강했다. 우리랑 어깨의 선을 같이 하면서 어깨 높이를 같이 하면서 우리한테 협상을 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신호들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언짢은 게 아니고 살짝 그런 게 있죠. 이때까지 우리 밑으로 본 나라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 더 이상 밑으로 볼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 당하면 기분 나쁜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보는 애한테. 많은 것을 기대하고 한국의 결정에 따라서 미국이 좌지우지 될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앞으로 경제나 안보에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짧으나 예. 자, 이 왼쪽에 보면은 또 재밌는 내용이 있죠. 글자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것은 푸틴이 전화통을 들고 어디랑 전화를 하고 있느냐, 이란과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알래스카 미팅 가기 전에 김정한테 전화해 준 거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 다음 갔다 와서 외상이 이집트 외상한테 경과를 설명했죠. 그 다음 인도 외상이 러시아로 날라왔죠. 뭐 다른 이유하고 섞여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푸틴이 이란 쪽으로 전화했다. 당연히 이란 대통령이겠죠. 이것은 향후 현안이 걸린 나라들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다 새로운 무역로가 열리는 부분들, 새로운 경제가 뻗어나갈 거점들이 될 부분들이 그들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걸 확인했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트럼프 조심하고 있다. 신중하고 정밀한 사람이다. 트럼프가 이것을 계속 거듭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런 편지로 끝을 맺었죠. 트럼프 본인의 필체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끔 우리가 북한에서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쓰는 필체를 보고 하여튼 그쪽에 상류층이 쓰는 지도부가 쓰는 글씨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트럼프의 글씨체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한국에서 전달을 하는데 사실은 훨씬 간곡하게 쓴 편지거든요. 이게 제가 잠깐 볼게요. 스마트맨이라고 한 것 같아요. 스마트맨. 그리고 그레이시네요. 그레이트. 예. 그레이트맨이고 리더다. 그 다음 코리아는 한국은 아마 엄청난 트러멘더스 이 스펠 S자를 빼먹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미래가 예정이 돼 있다. 이재명 네가 너의 지도력 하에 at the helm이라면 키를 잡다는 뜻이죠. 배. 선장으로서 이재명에서 지금 그대로 괜찮은 데 끌고 갈 것이다.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 맨 마지막 줄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영어권에서 좀 살아봤잖아요. 한 8년 정도. 맨 밑에 보면은 우리는 미국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부분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 이걸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런 표현 자체는 우리가 우리말로 통상적으로 하는 표현보다 훨씬 더 뭐라고 할까 좀 오글거린다고 할 정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 am always 여기 있네요. 왜 적어놨죠? Here for you.
이것은 내가 너랑 같이 할 것이다. 이것보다 훨씬 더 메시지가 강한 내가 너를 서빙해준다. 이런 표현이 더 강한 거예요. 나는 항상 여기 있다. 당신을 위해서. 언제든지 불러들면 내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언제든지 나한테 요청해라. 내가 늘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언제든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거는 더 동반자적 느낌이지만 이것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같은 뜻이지만 그 의미 자체는 훨씬 상대방을 배려하고 더 우대하는 듯한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코앞에서 써준 거잖아요. 이게 진심이었는데 이 말을 트럼프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될 정도로 세계 패권국의 수장이 이런 표현까지 써야 될 정도로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당신과 함께 갈 것이다. 우리는 동반자로서 우리 무슨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 표현인데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면 훨씬 더 간곡해요. 절실하고. 예.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투숙객이 들어왔을 때 그 고급 호텔에서 그걸 관리해주는 쪽에서 해주는 이야기, 그 투숙객한테. 예. 그런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뜻은 같아요. 예. 어감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현재 입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국이, 저는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은 트럼프가 겉으로는 저렇게 뭐 늘 하던 표정 그대로 비춰지지만 카메라 상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혀가 바짝바짝 말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을 처음 봐요. 또 이 핵심은 푸틴은 여러 번 겪어봐서 잘 알아요. 푸틴하고 친해요. 서로 통하고 알아요, 다. 그리고 지난번 트럼프 일기에서도 김정은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여곡절도 많았거든요. 서로 간에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김정은과는. 그 가운데 그것을 중재한 문재인도 여러 번 만났어요. 그 첫 시작은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신뢰는 있어요. 좋든 나쁘든지 간에.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정작 제일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을 때는 한국에서 처음 날라온 대통령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긴장한 트럼프가 마지막 테스트를 했다. 한번 흔들어 봤다. 이 사람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찾아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CNN 보도인데, 후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24년 11월 28일 기사죠, CNN. 푸틴이 어디 카자흐스탄인가 갔다가 트럼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되게 똑똑하다. 해결책을 찾을 줄 안다. 여러분, 아마 30대 분들, 40대 분들, 회사 생활할 때 이런 표현들 가끔 들을 거예요. 네. 회사에서 원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여기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는 거. 우리말로 하자면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말로 그대로 잘 번역을 해보자면 해결책 더하기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없는 해결책하고 추진력이 결부된 해결책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게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무능력하냐. 회사 기준에서 볼 때 그런 표현, 저도 한 30대 무렵에 회사 생활할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엄청난 칭찬이죠. 제가 찾으려고 노력했던, 예전에 소개드리려고 했던 스푸트니크에 나왔던 푸틴의 트럼프에 대한 설명은 이래요. 지금 상황이 좀 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영리한 사람이다. 영리한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굴에 완전히 철판을 깔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철판을 깔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의 수장이다. 그걸 잘 활용할 줄 안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외교적으로 큰 결례란 부분이 있고 절대 멍청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런 걸 참고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결론으로 보면은 이게 최종건 이죠. 이 사람이 가끔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좋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한 표현을 잘 한다고 봐요. 좀 더 자주 나와서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북 관련 협상했던 사람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을 보여줬다. 저도 100% 동감입니다. 이제 파트너가 된 거예요. 거기서 저는 이재명이 상당히 의연하게 대처하고 트럼프가 바로 얘는 믿을만 하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 바디 랭귀지나 제스처나 표현이나 여러 가지 들어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친구겠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저도 예전에 외국 생활 오래 할 때 느꼈지만 조금 겉모습이나 표현 방법 같은 게 많이 다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돌아가면 공감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끼리 하는 거거든요. 사람끼리. 그래서 제가 아까 트럼프가 푸틴도 이해하고 김정은도 이해하고 문재인도 이해하는데 이재명이 이해를 못한다. 처음 보니까. 그래서 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사람하고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 관계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국제 협상 세미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전문가들, 제가 그때 종사하던 분의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일주일짜리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결과 그러면 어떻게 사람한테 접근하고 뭐 되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공부할 때 하는 거, 학교 공부하듯이.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실제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근데 큰 행사 같은 데 딱 가면은 말 많이 안 하고 서 돌아다니면서 믿을 만한 내가 아는 사람 딱 만난다는 겁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몇 마디 나누면 그래? 그거 하면 되겠네.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경력이 쌓이고 내가 검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뢰성에 대해서 10년, 20년 이상간. 그럼 자연스럽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통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 업계도 좋은 거예요. 그 업계도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이 계속 쌓여서 주위에 많아지면 우리나라 정치가 훌륭해지는 것처럼. 그 밑에 이것이 우리가 상당히 트럼프가 특히나 이런 예상치 못한 결례를 범했던 이유는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몫을 강하게 주장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제목 이렇게 뽑았죠. 미국이 대만 분쟁 시 한국 개입을 원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우리가 결정한다. 이쪽에 군사력에서 핵심 우리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남의 말을 듣겠냐? 물론 중요한 동맹이지요. 지킬 건 지키지만 우리가 더 많은 희생이 나야 되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쪽 국방력을 관여해야 된다는 건 우리 것이다. 자, 우리나라가 대국이 돼가는 것입니다. 한반도 남쪽에 깔려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만 부분은 우리가 대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관할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니 경찰관이 관할이 바뀌어서 좀 더 큰 영역을 새로운 동네를 맡게 됐으면은 그 동네가 마음에 안 들고 낯선 곳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경찰관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대만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글이란다. 네이버나 카카오 맵에서도 전 세계 지도를 자세히 보여줘야 된다고요. 예, 우리의 스케일을 생각의 폭을 더 넓혀야 됩니다. 자, 뭐 이 정도의 느낌 때문에 트럼프가 상당히 긴장했던 부분이 있고 초조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함부로 만질 수 없고 얘네들이랑 한번 결정을 하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강짜를 놓는데 나한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자, 이 회담의 핵심은 이거죠. 이 모든 것의 뒤에 동력은 여기 있는 겁니다. 남북미 정상이 경주 에이펙에서 만날까 이렇게 제목을 뽑았죠. 여기 제일 중요한 거고 세계사적 꼭지점이 여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에이펙 말씀 여러 번 드렸으니까 만약 우리의 언론들이 무슨 언론사고 간에 신문사고 간에 이에 대해서 후속 보도를 만약 하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 외신 보도에 있어서는 뭔가 강력한 힘이 뒤에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모든 것이 북미 종전선언을 중심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냥 아주 대범한 이야기거든요. 김정은 좀 만나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만나서 뭐 할 건데? 북미 종전선언이다. 두 번, 세 번 만날 게 없어요. 김정은은. 젤렌스키하고 뭐 푸틴하고 아웅다웅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처럼. 예전에 다 약속된 게 있고 지금도 조율하고 있을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만난다는 것은 바로 종전선언을 한다는 뜻입니다. 북한 정부를 어떻게 하고 북한 체제 보장이 어떻게 되고 경제 협력은 어떻게 되고 미국은 뭘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약속된 부분이 있어요. 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풀이를 하지 않으면 전 세계사적 이벤트에 대해서 풀이를 하지 않으면 뭔가 강력한 힘이 언론사들을 제어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맨날 나와서 100분 토론 같은 데서 다뤄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거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이게 이재명 스타일이라고 보셔야 돼요. 베트남을 만났는데 베트남하고 말장난한 게 아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니까 일본을 밀어내려고 베트남하고 손을 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유야무야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럼 미국이 원하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일본은 그래도 한 7, 80년간 우리의 말을 고분고분 잘 따라왔는데 베트남 우리랑 전쟁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베트남이 와서 해준 게 뭡니까? 3천 몇백억치 K9 자주포를 사줬어요. 아, 신뢰하고 있구나. 이것이 실용외교입니다. 아, 같이 가겠구나 진짜. 한국말 믿어줘야지. 이런 것에서 트럼프가 약간 식은땀이 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만나시죠. 이것도 장난스럽게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엄청. 한국은 그래도 당신이 뭐 똑같은 그러니까 한미관계 현대화 문재인이 이야기한 동맹관계의 재정립 거기에 대해서 딱 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번 흔들었다고 본다는 거예요. 혁명이니 뭐 숙청이니 이런 북한적 요소를 단을 써가면서 한국 갈 거다. 에이펙에서 결정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이펙 준비를 지금 유난히 열심히 하는 게 제가 계속 눈에 보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렇기 위해서 밑에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핫라인이 양국 간에 할 때는 이때까지 한미 관계의 핵심은 군사 관계였기 때문에 안보실장 사이에 핫라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 강훈식이 날아가서 강대자세가 되게 희한했다. 왜? 강훈식은 대통령을 비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실을 비우고 같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실은 지금 누가 돌리냐? 그래서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근데 설명이 돼요. 예, 강훈식도 자기 스스로 예외적이죠. 제가 여기 왜 왔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말을 꺼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비판이 안 나온 것이 좀 이상해요. 비서실장이 없으면 누가 챙기냐? 전부 다 미국 갔는데 그 사이에 북한이 남침하면 어떡하냐? MBC가 보도한 빅트 차가 북한이 그걸 노리고 그 사이에 남쪽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이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미 관계가 이번 이제 트럼프 이재명의 회담 이후로는 국방 안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양쪽의 비서실장끼리 핫라인을 만들었다. 그거랑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괴를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야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걸 풀이해서 국민들한테 전달해 주지 않으면은 뭔가가 있다. 이상한 세력이 뒤에. 예. 아, 수지 와일스는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트럼프 되게 뭐라고 할까 엄마처럼 편안하면서 딱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트럼프와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멀어져 있는 기간 동안도 계속 트럼프 옆에서 보좌를 해줬습니다. 예,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자, 거기랑 강훈식하고 환란이 됐다. 모든 분야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고, 자, 이것이 최근에 제가 소개를 드렸던 여기 이제 경북도지사죠 이치로 이런 이야기 했죠. 이번 경주 에이펙에서 하노이 빅딜 대신 경주 빅딜 해야 된다. 그거 암 투병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고든 소리 마지막으로 한번 목 놓아 외쳐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 경주 빅딜 뭐냐? 하노이 빅딜에서 하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그때 문재인도 날아갈까 말까 했는데 잘 안 풀릴 것 같으니까 안 갔죠. 북미 종전선언이에요. 10월 말이잖아요. 지금 8월이죠. 9월, 10월 2달 남았어요, 여러분. 2달 보름. 그냥 2달 남았네요. 2달. 예, 지난 80년간 드리워졌던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적 관계가 80년, 70몇 년이죠. 해소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고 국제적인 흐름이 맞아요. 문재인이 되는 하늘이 안 도와줬죠. 지금 훨씬 더 인간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하늘이 또 팽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예. 자, 이거죠. 트럼프 김정은과 좋은 관계 어느 시점 뭔가 할 것. 금년 4월 1일에 한 말이고 이것을 이재명이 말하지 않더라도 트럼프는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요구를 했다. 코앞에서. 특히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엄청나게 의미 큰 거예요.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여러 클립들이 나오고 있는데 짤막한 영상들이 그중에 가장 핵심 우선순위를 꼽으려면 그 말이에요. 트럼프가 오케이 하는 셈이잖아요. 에이펙 가겠다. 에이펙이에요. 네. 자, 우리는 트럼프가 뭔가 불편한 게 있을까봐 모든 준비를 다 해줬어요. 그렇지만 우리 협상 자세는 대등하다. 현대화됐다. 재정립된
동맹관계다. 미국도 그것을 수용한다. 언짢지만. 그래서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어봤다. 얘 처음 보는데 이러면서. 자, 근데 한국에 관심이 없다. 트럼프가 한국을 잘 모른다. 그래서 몇몇이 슬쩍슬쩍 이야기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거기에 빡 순간적으로 동화가 돼서 귀가 솔깃해가지고 한국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네. 이재명하고 내 이야기를 해도 되겠나? 이렇게 말할 계제는 그는 푸틴이 증명하기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까 보신 여자 비서실장이 그치지 않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번에 트럼프 행동을 보면서 지난번에 나토 회담 이후로 다 정리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뭐 푸틴하고 뭐가 잘 안 되는 끈 이런 게 있었을 때 트럼프가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기 공급하겠다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폭탄 쓰는 일이죠. 모든 걸 뒤엎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미국 국방장관 헤그세스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화면상에서. 근데 그 다음날 보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럽이 무기를 사주면 이렇게 달고 나갔죠. 예, 그런 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블러핑이죠, 블러핑. 이재명 테스트용. 그리고 기싸움용이죠. 뭐 테스트 통과 못했더라도 이걸 파토내겠다 이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기싸움용이죠, 기싸움용. 많은 건 다 결정돼 있어요. 예. 자, 이것은 뭡니까? 지금 보면 참 격세지감이 있죠. 한덕수가 권한 대행하고 트럼프하고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고 트럼프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당신 대통령 나갈 거야? 이렇게 물었다는 내용이에요. 정상간 첫 통화에서 너 대통령 나갈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권의 최신 이슈를 인지하고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밀접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이게 어디 거죠? YTN 거죠? 네, 이런 겁니다. 상세히 알아요. 미국의 이해관계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한국에 대해서 전혀 판단도 안 된 상태에서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3차원, 4차원으로 분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던진 거죠. 자, 그 다음 최상목이 있을 때도 그때는 바이든 때 블링컨이 왔죠. 최대행 리더십 완전히 신뢰. 여기서 윤석열을 보내버리기 위한 많은 노력이 보입니다. 이런 표현을 아주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직접 한국 정부에 전달하러 왔다. 혹시 너희가 일처리 잘못할까봐 윤석열 세력이 힘을 다시 얻어서 다시 한국에 혼란이 올까봐. 그래서 한반도 전체 혼란이 올까봐. 미국의 계획을 깰까봐. 그래서 와서 경고한 거잖아요. 이거 국내 상황을 세세히 모르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다 알죠. 비민주적 권력욕이라고 이야기 꽝꽝꽝꽝 받고 가죠. 일부러 이거 예외적인 거예요. 우리 외교부 장관은 일단 미국 외교부 장관이 블링컨이 불러다 놓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공식적으로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조태열인가요? 예, 조태열. 지금 이거 특검에 조사받고 있죠. 예, 이 주요 종사자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일을 봤을 때는. 그때 조태열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한덕수가 트럼프한테 통화할 때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기분을 블링컨이나 트럼프가 몰랐겠습니까? 한덕수가 조태열의 마음을 알지요. 예. 자, 그래서 요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다 만날 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안에서 지금 푸틴을 빼고는 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전 세계를 이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푸틴,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의 후속 이재명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미국의 미래를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한국이 없으면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패권 전쟁에 대해서 밀려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되게 말초적인 대응이 미국 내에서밖에 나올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딥스테이트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이 발언권을 얻게 돼요. 그러면 무력 충돌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대만 같은 데서 문제 생기겠죠. 그걸 사그러뜨리기 위해서 소프트 랜딩,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중요한 미팅에 김정은도 알겠고 문재인도 알겠는데 푸틴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을 대체한 이재명 상당히 도전적이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걸 확인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면 기싸움을 했다. 기싸움을 했다면 기싸움에서 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 할 건 다 해주거든요.
그걸 이번에 트럼프가 금방 알았을 거예요. 아, 할 건 다 해주는구나. 꼼꼼하게 할 건 다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구나. 그게 진정한 파트너십이구나. 미국도 느끼는 거죠. 아, 한국한테 힘을 실어주면 한국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미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러면 그쪽에 똑똑한 반장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쓸만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냉탕에서 온탕으로. 그래서 아까 그 편지, 오글거리는 편지까지 써줬다고 저는 봅니다. 앞에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네, 미안하다. 내가 늘 잘못 봤다. 내가 늘 오해했다. 이런 느낌이 그 편지에 묻어 있습니다. 사과의 느낌이. 자, 미국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줬죠. 우리는 국방비청에 제가 국방비청에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군력 언급이 몇 번 나왔어요. 해군력이 우선적으로 증강될 것입니다. 육군은 지금 해도 빵빵해요. 예, 해군력이 우선적으로 증강될 것이고 항공모함 반드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한미 비핵화 협력하고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NPT 즉 우리가 핵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했어요. 한 번 더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SMR 차세대 고속원자로는 한다. 그리고 우리는 경주나 태백에서 이제 우리 핵 재처리 한다.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확신을 줬다고 봅니다. 확신을 가졌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SMR건이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왔죠. 그 다음 차세대 에너지건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 맛만 보는 게 나왔어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SMR만. 그래서 빌 게이츠가 괜히 미팅 며칠 전에 와서 예방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돈 냄새 맡고 온 겁니다. 정확하게. 예. 자, 그걸 딱 봤을 때 저는 이재명이 상당히 상기됐다라고 봤거든요. 왜냐? 그것은 미국이 이거 하자라는 오케이의 신호가 왔기 때문에 같이 발생한 거거든요. 빌 게이츠가 아까운 시간 들여서 되지도 않을 일을 와가지고 미국 정부가 노 할 일을 와가지고 이재명하고 그런 알랑방구를 끼고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핵무장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줬죠. 근데 한반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고 나면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재차 핵무장 하는 것은 아주 쉽다고 봅니다. 일단은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이 비핵화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키스탄과 인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또 나중에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긴장을 약화시키고 또 유럽 국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핵 군축 이야기로 가게 돼 있어요. 이미 여러분 신호가 나왔잖아요. 그 큰 흐름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미국이 요청하지 않았어 우리가 이 말을 했을 수가 있어요. 예. 자, 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무기 구매 기대, 뭐 B2 어디 연합뉴스 보니까 B2 폭격기 나오는데 그건 하나 1조 2조 되는 비행기예요. 그것을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우리가 갑자기 산다 그러면 주변 국가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줘요. 중국이나 이런 데다가.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치 헬기 딱 중단했잖아요. 이재명 되면서 F-35B 해병대 세 번째 상륙하면 F-35B 고려했던 거 싹 죄송합니다. 치워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트럼프한테서는 식은땀이 살짝 나는 부분이죠. 아, 얘 뭐야 이거? 우리가 실제 너희들한테 대단한 파트너, 군사적 파트너가 되고 우리가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우리가 관할하려고 그러면 이런 허접한 무기에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은 가격대 효과비가 맞지 않다. 라고 거절한 거예요. 우리 파트너십이 이렇게 간다. 엄청 예외적인데 그 진심을 이해했다고 봅니다. 주한 미군 땅 넘겨라. 이 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공여하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 안보실장 이야기하더군요. 즉 우리 땅을 네 맘대로 써라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다. 주한 미군 땅 넘겨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건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어디 보니까 뭐 부동산 입장이라서 부동산 출신이라서 땅 욕심 낸다 이런 표현도 어디 있던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것은 뭐냐면은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지 않는다는 걸 전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 쪽에서는 심히 논의할 거라고 봅니다. 미군이 2만 명 철수하는 것은 당연히 북미 종전선언 때문에 전투병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용인해 준 셈이잖아요. 그게 확인되잖아요. 기지는 써라. 기지 운용 병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평택 기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서는 중국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북미 종전 이후에 미군이 정파될 때 금방 정파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을 확고히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재명이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나가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는 아마 전시작전 통제권 이런 거랑
교환하는 부분도 가능할 거고, 이거는 김정은한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김정은한테. 예, 우리도 미국이 이제는 있는 게 편해요. 왜냐? 점령군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 이걸로 추가 협상을 하자, 아니면 구체화하자, 이 부분이 명확치 않은데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현재도 1만 명 남아서 기지 유지 보수하는 건 되는데 그걸 아예 우리가 언제든 밀어낼지 모르겠으니까 우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달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어요. 돈 주고 사라 그러면. 네, 요거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밑에 그 부지 소유권 그런 이야기고, 맨 마지막에 김정을 로켓맨이라고 칭하면서 특별한 관계를 선언했다. 예. 이런 이야기는 했죠. 저는 이 발언을 직접 듣지 못했는데 예전에 트럼프가 여러 번 이런 거 했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김정은은. 예. 그리고 산뜻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하고는 반드시 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죠. 예, 요즘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요거를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요거 이제 그 양쪽에서 빵빵한 지금 재계의 사람들이 갖고, 거기에서 이재명이 정리를 했어요. 세 가지로. 자신감이 참 보였는데, 세 가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자, 미국 일자리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짧은 시간에 국제 경쟁력을 가질 정도로 미국 기업이 올라오기 어려워요. 자, 미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미국 제조업 전체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는 미국이 너무 늙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것은 더 큰 작전은 뭐냐면은 이 뒤에 숨어있는 함의는 뭐냐면은 미국은 기술이 있지만 이제는 AI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시장을 딱 열면은 중국한테 바로 추월을 당해요. 거기에 대해서 위축돼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자기가 기술적 우위를 지키는 부분이 자꾸 적어지고 있어요. 남은 거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야 되거든요. 이때까지 작전으로 안 된다. 테슬라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라는 제조 강국을, 그래서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일한 좋은 파트너가 아니고 유일한 파트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대신 미국이 도와줘요. 같이 손잡아줄 수 있는. 우리도 크고 너희도 크는 거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문재인 입장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뜯어보면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수소차가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이번에 이제 SMR 이야기가 나왔죠. 사업한다고. SMR 한다. 과거처럼 미국 회사 몇 군데가 해서 시장에 내보내서 고가의 정책을 펼치면서 전 세계 그리고 표준도 바꿔줘요. 그래서 전 세계 배를 전부 다 SMR을 엔진 동력으로 쓰자. 이게 SMR은 지금 이번에 웨스팅하우스하고 문제된 윤석열이 체코 운전 팔면서 한 그 SMR하고 전혀 다른 SMR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옛날 가압 경수로 방식이고 그 SMR은 그걸 소형화시킨 거예요. 원래는 한 1기가와트 정도 되는 걸 200메가와트 5분의 1 크기 정도 줄여서 내륙에 지하수로도 냉각이 되고 호수에서 냉각이 되는 그런 형태를 바꾼 건데, 지금 여기서 빌 게이츠가 관심 있는 그 회사 테라와트 그것만 보더라도 있으면 아실 거예요. 전혀 다른 형식의 원자로를 이야기하고 그 크기는 뭐 100메가와트 이하예요. 작아요. 컨테이너에 들어갈 정도예요. 그래서 배 엔진으로 쓴다는 겁니다. 원자력 전 세계 함정을 원자력 추진으로 바꾸자. 공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을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생산하다 고가로, 그러면 배도 건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한테 금방 따라잡혀요. 중국 그 기술 몇 년이 배울 거예요, 금방. 지금 중국이 SMR을 얼마나 뛰어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기술 격차는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여기서 빌 게이츠가 하는 것은 이거예요. 테라와트가 생산을 해갖고는 따라잡힌다, 금방. 테슬라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두고 거기서 로열티 받겠다. 한국이 제조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전체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 배가 다 바뀔 거잖아요. 그 중에 상징적인 거 몇 개, 아주 고부가가치 배 같은 것은 미국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한국에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러면 양쪽이 상기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잘못에 대해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중국한테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려면 제조업 강국이 필요해요. 강력한 노동 의지를 가진 노동자들도 필요하고 임금도 저렴해야 돼요. 중국보다 더 저렴해야 돼요. 북한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기술적 단위를 조금 낮춰서 2단계, 3단계, 4단계 기술 단위로 내려가게 되는 부분은 베트남이나 다른 국가들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폴란드나 체코 이런 나라.
기술적으로 바로 대량 생산 체계에 따라올 수 있는 나라들. 예. 자, 그다음 첨단 분야 협력은 기존에 잘하고 있는 거. 이것은 거의 뭐 컴퓨터 분야라고, 컴퓨터가 아니고 저기 뭐야 AI 분야하고 반도체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이미 교통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관련된 기업이 몇 개 안 돼요. 관련된 게 그거잖아요. 엔비디아, AI에서. 그죠? 그것도 이제 다른 형태의 반도체가 나올 수 있어요. 뭐 한국에서 우리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래요. 미국이 우선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 거기다가 인텔 같은 회사는 많이 죽었죠. 예,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인텔보다 더 중요한 것은 TSMC예요. TSMC에 대한 대안으로 구마모토 공장 만들었다가 치웠잖아요. 이게 뭐 한국한테 준다는 거예요, 삼성에. 배터리도 한국한테 주고. 기존에 미국이 잘하는 거에 여기서 되게 부드러운 말을 쓰고 있죠. 서플라이 체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인가? 예. 우리말로 뭐라는지 지금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영어로 표현을 해서. 그 부분은 바이든 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즉 미국이 잘하는 산업에 중국을 제외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그냥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다라고. 더 잘하면 우리나라에서 직접 해라라는 거예요. 그거랑 북극 항로랑 만나는 거죠. 미국에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다. 그럼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 분야 경제 안보 투자. 요거는 명확치가 않았거든요, 제가. 다른 거는 명쾌하게 이야기했어요. 전달 잘 됐어요. 제조업 르네상스, 그 다음 첨단 분야, 미국이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 수명을 더 늘리는 거.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자본적 이득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한국과 협력을 통해서 구축한다. 예. 자, 여기서 노동력이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단가가 맞아야 돼요. 중국이랑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은 명쾌하지가 않아요. 경제와 안보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을 북미 종전선언에 따른 북한에 대한 투자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 경제적으로는 당연하죠. 남한이 인프라 제공으로 최고의 노동력이 값싸게 바로 대중국 경쟁 정선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짧은 기간에. 자, 안보 투자다. 그것이 중국을 중국을 막아서는 장벽의 역할을 해준다. 푸틴과 소통한다. 북극 항로가 된다. 경제 및 안보예요. 이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모호하게 이야기했지만. 자, 이것은 이 공이 푸틴한테 넘어가 있다. 죄송합니다. 트럼프한테 넘어가 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아닌 거죠. APEC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종전선언은 많은 미팅이 필요하지 않아요. 결정만 하고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왔기 때문에. 자, 북극 항로 이야기인데, 이것은 알래스카 주지사가 지난번 3월 달에 와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때 이재명은 후보 신분이었고, 이날 오후에 선거법 위반 대법에서 무죄 판결 나던 그날이에요. 그날 아침에 왔었거든요. 저는 미국이 우리 윤석열의 탄핵 헌법재판소, 지난번에 박근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왜 헌재가 갈짓자 흐름을 걸었거든요. 자, 그들의 판결문을 보면 한덕수나 다른 거 대할 때하고 윤석열 대할 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고 있고 압력을 행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날도 오후에 지금 이재명이 후보 신분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오전에 알래스카 주지사 트럼프의 첫건이 왔잖아요. 이번에 이재명이 방미한다니까 언론에 기고까지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기고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뭐냐? 알래스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다. 북극 항로 이야기죠. 그것도 그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은 많은 이야기 안 합니다만은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린란드를 사겠다. 아니면 점령하겠다. 왜? 중국도 북극 항로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만큼 큰 건더기예요, 그게. 그게 한국의 주도 세력으로 나가는 거고, 일본은 20안은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거기서. 말씀 누누이 드립니다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안 되면은 동해를 이용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일본 쪽으로 돌아가는 게 나아요. 같은 북극 항로면. 근데 이야기 정해진 이야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나올 이야기다. 북미 종전선언이 되면서. 그리고 수소 연료나 에너지 대전환으로 가는 부분도 좀 이따 나올 이야기다. 오늘 그 전초로서 SMR 이야기가 나왔다. 차세대 원전. 네. 자, 이것도 역시 후보 시절에 김현종이 백악관을 찾아서 면담한 겁니다. 이때 후보 때부터 면밀히 협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뭐 혁명이 일어나고 숙청 사건이 돼서 이 지도자랑 내가 미팅을 할 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백악관이 특정 후보 참모와 면담이 이례적이다. 이쪽 편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알래스카 주지사 것도 보셨잖아요. 그날 알래스카 주지사 만나는 날 그날 오후에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2심 판결이 맞다라고 해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파기환송하지 않았으면 후보직 잃는 거예요. 또 급하게 밀어붙여서 대법원장이 밀어붙여가지고 급하게 재판을 했던 거잖아요. 판결을 심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걸 막아서는 힘이 뭐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윤석열 하나 제압하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 국민의 강력한 의지예요.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위에 양념으로 고명으로 얹어진 것은 상당히 다양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자, 여기 이야기하죠. 그때 이미 이야기 나왔잖아요. 조선업 외에도 한미가 협력할 민감한 분야가 있어. 그것이 이번에 많이 드러났다고 보고 이제 벗겨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